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땡의 지명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만나보시기 전에 예.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꼭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이렇게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못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제 뉴스 앞차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뉴스 앞차기는 이제 라디오 정기 편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뉴스 하이킥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총 5분께 쌀을 소정의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신데 유튜브는 저희가 선물 발송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걸 고맙습니다, 임 작가. 네,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제가 할 일을 못했습니다. 자, 한덕수땡이요. 네, 한덕수땡. 헌법재판관 지명한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누그러질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라면서 헌법 소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오늘 제기가 됐고요. 접수가 이뤄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 중인 두 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헌법 소원이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애초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을 제기한 분들을 보니까 1990년대에 이제 대기업 노조 연대회의를 활동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재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요. 헌재가 심리 중인 옛날 그 노동쟁의 조정법에 관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를 해서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헌법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헌법 제27조 1항인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닐 수 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불법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이제 헌법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심판 청구서에 적은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갖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서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 구성권이 없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혹은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임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무효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덕수 측에서 주장한 그 헌법소원 외에도 김정환 변호사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제 종종 출연을 했었던 헌법 관련된 소송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제 김정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금 덕수 측이란 건 법무법인 덕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덕수 측은 아닙니다. 그 헷갈리고 또 우연히 또 똑같아 헷갈리고. 법무법인 덕수에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김정환 변호사도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도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 헌재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덕수땡의 이 어떤 앞뒤가 안 맞는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요. 또 하나 오늘 나온 게 그 7개월 전에 그 공수처 검사 제청된 공수처 검사는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할 행위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헌법 학계에서 나오는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어떤 헌법 질서를 헝클어뜨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주요 정당들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언론들이나 혹은 뭐 학계
법학계나 헌법학계 이런 쪽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건지 그냥 무시하기로 한 건지 좀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행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게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 정부로 보낸 행정부로 보낸 상설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2건 이상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이 있었고요. 김건희 관련된 사건 명태균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상설특검이 이미 법을 통과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행정부로 보내져 있는 상태인데 그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아닙니다. 아니죠. 곧바로 이제 국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몇 달째를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위헌적 행위죠. 그 자체로 이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아무런 반응이나 답변조차도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추가로 제기된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제 검사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인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정부로 보내진 그 검사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또 논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사 정원이 총 25명인데 11명이 빈 상태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하는군요. 지난해 9월에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공수처가 송부를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계속 임명을 안 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고요. 그 뒤로는 그 임명 권한이 탄핵이 되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넘어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도 마찬가지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 지금 뭉개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추가로 공수처 인사위가 올해 1월에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총 4명의 검사를 추가로 임명 제청을 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될 임명권이 이제 대기 상태인 검사가 7명인 겁니다. 총원이 25명인 조직에서 대기 상태로 비워놓고 있는 사실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건데 사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워놓고 있는 검사가 7명이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검사가 또 4명이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애초에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던 당시에도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고 일부러 임명을 안 하고 기관에 힘을 빼고 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다루고 있는 상당수 사건들이 윤석열 씨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직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본인을 향해 있는 사건들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냥 보는 대로라면 자기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관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 아까도 잠깐 임 작가 설명했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이 불가능한 행위들을 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비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20여 년째 저도 이제 정치 시사 관련된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시민의 목소리나 이제 언론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무시로 일관하는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비판이 이어지면 뭐가 됐든지 간에 대응이나 반응을 내놓기 마련인데 굉장히 독특한 정권인 것이 뭐 물론 이제 파면당한 정권이지만 이 파면당한 정권의 구성원들은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시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원래 이래도 되는데 우리가 40여 년 동안 그냥 너무 선의에 기대서 국가를 운영해 왔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역대 어떤 정권에서요. 노골적으로 비슷한 짓을 하면서도 그때는 적어도 하는 척하는 게 속일 내는 모양새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들은 척도 하고 해보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들은 척도 안 하는 건 임 작가 설명했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면 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자,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정말. 자,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워낙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요지부동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오늘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혹은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2개의 법률안을 심사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예.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이 2건인데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는 취지의 이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명시를 하고 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런 내용의 이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제대로 이제 그 후임자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임기를 다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예. 뭐 그런 조항들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좀 뭐 저희도 이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만은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 혹은 이제 법률에 네. 적혀 있는 내용이 이렇게까지 상세할 필요가 있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같으면 이제 통상적인 어떤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는 보통은 알아듣고 그냥 시행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40여 년 동안 지켜봐왔었던 예.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이었는데 이걸 워낙에 좀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또 무너뜨리는 어떤 양태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줘야 되는 예. 법률로 하나하나 다 그렇습니다. 알려줘야 되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명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게 됐다.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헌법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자, 법을 형해화시킨다는 표현이 절대 어떤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이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해온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거부권 네.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집권 여당 시절에도 별로 그렇게 책임 있는 정치 행태를 보이지 않았었던 국민의힘 역시 예. 지금은 뭐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안의 재의결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헌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법률 시스템이 위기를 겪는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예. 그게 좀 안타깝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예. 모든 법률의 모든 사안들을 다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건 사실 법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누더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상설특검도 당연히 추천하게 있는 건 추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추천 안 하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상설특검법에는 추천을 즉시 요청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법률 용어로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시적인 시기 적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아니라는 이유로 만약에 그렇습니다. 뭉개고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그럼 즉시는 3시간 이내를 의미한다. 하루 이내를 의미한다. 이렇게 법에 다 진짜 이것도 다 적어놔야 되는 상황입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어떤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어서요. 네, 현대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 또 걱정은요.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가 어느 약간 비정상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이런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네. 수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죠, 공수처장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란히 이제 앉아 있는 예. 자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모두 현재 수사 대상이다라고 예. 정리를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왜 구속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답변했고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처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고발과 진정 사건이 제기가 돼서 수사 대상이다라고 적시를 했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였는데요. 헌법기관의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한 주체가 사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완규 처장이 좀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일반적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부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동의를 못 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 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입증하는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에 했던 얘기는 고유권한 행사,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권한대행으로서 자제해야 된다.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극적인 고유권한이 뭐냐면 인사권이거든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고유권한이 인사권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을 행사하려면 인사의 후보자들을 다 이제 선별을 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권한 행사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누구의 발언인지를 말을 안 하고 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법제처장은 그런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그 발언이 자신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작년에 했던 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의 말에 자신은 동의를 한다는 건지 그럼 권한 행사를 해도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법제처장 본인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기 위한 논리였죠? 그렇습니다. 법제처장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임명을 넘어서서 지명을 하는 상황에 그걸 받아들이고 본인이 후보자로서 이제 그거를 용인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순이거든요. 그 자체로 법사위원회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이라도 굉장히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버틸 때 논리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안 하는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던 사안이죠. 그런데 아주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 몫에 지명을 하면서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아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국정 책임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적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광고 대선 얘기 좀 해볼까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면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조기 대선에 출마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당직자들과 당원들 그리고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생 덕분이다. 뭐 이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3년 생각해보면 소설 같다.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거의 승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결국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라고 거듭 감사를 했고요. 예.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상당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방금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당이라고는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냈고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가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에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많이 내는 것도 신기한데 그 정당에서 박정희를 다시 꺼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로서는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분위기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유승민 전 의원에다가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 선언을 할 시점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행보를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이제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등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자체장들의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10일 만남을 갖고 내일이군요. 내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충청권에서 한 명을 추대하자. 이런 이제 방안을 논의해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부산시장으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웬만한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대부분 이름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15명, 많게는 18명까지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많군요, 정말. 근데 이름만 이렇게 뭐 어떤 분이라고 딱 찍진 않겠지만 이름을 쭉 들어보면 상당수는 허수인데요. 보니까 그 경선 자체가 경선에 참여의 의미가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어떤 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지금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많은 분들이 주요 언론사나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잡히지도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출마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대선도 중요하지만 곧 이어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 대선 이후에 있을 당권 경쟁에서도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올리는 것도 결국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거나 혹은 뭐 본선을 치를 때에 이름값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허수에 해당하는 분들은 걷어내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경선 룰을 지금 이제 좀 정리해 나가고 있는 와중이라서요. 아마 이번 주 내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특히 지금 보면. 양당이 공히 지금 이제 그 출연금을 많이 내는 그래서 출마를 하려면 돈을 좀 당비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게 하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